이 재소전 화해를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 굉장히 어떤 그 재소전 화해를 받아두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리해지죠. 그 재소전 화해는 기본적으로 이제 확정 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 성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더 이상 다투기가 이제 어려워지고 철거 조항을 근거로 바로 집행 단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년 판결 재소전 화해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확정 판결의 당해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재소전 화해에 하자가 있으면 지나지 아니해서 중재심 절차에 의해서 구제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 화해 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 재소전 화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뭐 중재심 절차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뭐 이렇게 그 보도된 판결이 하나 있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판결이 있는데 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토지 임차인이죠. 결국은 토지를 빌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지상물을 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임대인 임차인 간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 임차인이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재소전 화해가 성립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임차인이 너무 억울했던 겁니다. 내가 법에는 매수 청구권, 건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려니까 포기했다는 부분이 억울해서 그걸 다투고 건물 철거를 이제 거부하고 소송을 했는데 바로 청구 이의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죠. 재소전 화해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거를 청구 이의소송으로 바로 잡아달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결국은 임차인 원고죠. 청구 이의소송에서의 원고인 임차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원고 패소가 결론됐는데 재판부 취지는 이 원고인 임차인 그리고 피고인 임대인 사이에 건물 철거하고 부지 인도하기로 하는 이런 내용의 재소전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의사이겠죠. 결국은 그 내용에는 이런 재소전 화해 내용에는 원고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에 따른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정도 포함됐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꼭 이제 그 매수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서로 간의 의사가 명백하죠, 그죠? 그거를 만약에 재소전 화해로 담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임차인이 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한 적 없는데 라고 이렇게 다투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명백히 그 문헌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소전 화해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기간 끝나고 나면은 건물을 그냥 철거하고 그대로 토지 인도한다 이런 정도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취지는 결국은 법원이 해석하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거는 건물 철거를 하지 않고 돈 주고 상대방이라고 하면 임대인 아닙니까? 토지 임대인한테 그거를 팔고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그 모습인데 거기에 정반대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철거하고 그대로 나간다라고 하는 취지니까 결국은 그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소노화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됐다면 그것들에 반해서 원고가 제소노화 절차에서 포기한 매수 청구권을 다시 행사하고 그 매수 청구권을 청구 이의 사유로 삼아서 그 제손화해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손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준재심 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라고 하는 취지의 주장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런 걸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이 화해 내용에 강행법규 위반 내지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바로잡아지기가 좀 힘들다는 겁니다. 더구나 법원으로서도 재순화해를 할 때 이 화해 내용에 이런 적법하지 못한 내용이 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법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그런 권유를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포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바로 그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 법원이 이제 화해 제도라는 자체가 서로 이제 합의해서 들어오는 절차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되도록이면 존중해주고 그리고 별 이상이 없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일반 재판보다는 아무래도 서로 합의된 내용을 꼼꼼히 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강행법규 위반된 내용들이 재순화해로 통과돼 버리는 화해 성립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준재심 사유가 없는 한은 확정 판결로서 효력 다투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이런 철거 분쟁이 예상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토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재소전 화해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뭐 이런 임대차 과정뿐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어떤 건물 철거 뭐 무단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나가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이런 재손화해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제 뭐 지금 생각은 이렇지만 또 나중에 바뀌기도 하고 상황 변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한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은 재손화해를 좀 한다. 물론 뭐 공증이란 제도가 있다면 공증이란 제도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만 이 철거 집행을 위해서는 현행법상으로는 공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판결 말고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손화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